그래서 저는 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차고 넘칩니다.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요. 그 세무사, 회계사들 많고 일반 유튜버도 있고요. 그 표를 제가 다 써갖고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. 제가 필드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믿고 기대하고 다가올 상속에 대한 준비에 루즈함을 갖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한테 경종을 울리자 그게 난 낫겠다 싶어서 안녕하세요.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상속세 강의 이제 마무리하는 강의를 찍어볼까 합니다. 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들 안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끝내고 쭉 보셨던 분들 마무리하려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심오한 상속세 내용을 강의하는 게 목표 자체가 아니고요. 제 목표는 일반인들도 기본 요거는 알고 지나가자 이런 취지였습니다. 지금 보면요.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좀 드렸고요. 그죠? 이거 넘어가는 게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 아닙니까? 요거고. 여기다가 이제 세율만 곱하면요. 상속세액 이렇게 나오는 세 단계로 설명해 오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과세가액 설명할 때 본래의 상속재산, 뭐 간주 상속세에 대한 추정 이런 거 막 설명했던 거고 지금 설명은 이거죠. 남겨놓고 돌아가신 재산이 이 정도 과세가액이 있는데 여기다 바로 세율을 몇에서 몇 프로, 10에서 50%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공제를 많이 해준다. 인적 공제 해준다. 물적 공제 해준다. 물적 공제까지가 설명이었고요. 인적은 사람 한 명당 배우자 공제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 물적 공제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죠. 이 중에 오늘 드릴 설명은 이겁니다. 가업 상속 공제. 가업 상속 공제는요. 한평생 가업을 내 인생을 갈아넣고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나는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이 회사의 주식 지분인데 이거를 남겨놓고 죽었어요. 그러면 이 주식 과세가액, 내 재산에 그 주식이 포함될 거고 당연히 그 주식 말고는 아파트, 차 한 대 있고 이 정도인데 그 주식에다가 공제를 해주지 않고 바로 막 50% 세율, 30억 넘어가는 거에 50% 세율 적용하면 우리 회사 지분 절반이 날아가요. 그럼 가업을 유지할 수도 없겠다. 이렇게 해서 상증법 18조 제2에 가업상속공제가 들어왔죠.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려 공제액이 300억에서 600억까지 빼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차고 넘칩니다.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요. 그 세무사, 회계사들 많고 일반 유튜버도 있고요. 그 표를 제가 다 써갖고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. 제가 필드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믿고 기대하고 다가올 상속에 대한 준비에 루즈함을 갖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한테 경종을 울리자 그게 난 낫겠다 싶어서 그 각도에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10년 이상 계속하여 이어온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300억에서 600억을 한도로 해서 과세가액에서 과세표준 가는 그 단계 공제액에 가업상속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설명인데요. 저 300억, 600억은 엄청난 숫자 금액 아닙니까? 근데 이거 사람이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한다고 어떤 분이요? 이게 누구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그리죠. 이런 장래의 피상속인이죠. 뭐 살다 죽을 사람이죠. 누구나 죽으니까 살다가 죽었어요. 죽은 거를 상속이 개시됐다 이렇게 얘기하죠. 남긴 게요. 이 사람은 한평생 내 인생을 갈아 넣어갖고 그 회사만 했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이 대부분이라고 재산이. 주식. 남긴 게 주식이에요. 그 회사의 주식. 나머지 기타 조금 있는데 별것도 없어요.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. 이게 뭐 한 80억 대. 80억 되면은요. 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여기 이렇게 80억 이렇다는 얘기예요.
근데 여기서 공제를 제대로 못 받으면요. 과세 표준이 80억 돼버리면 30억 넘어가는 부분이 무려 50억 아닙니까? 그러면 수십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내요? 이들의 자녀가 낼 거니까. 자녀가 낼 돈이 없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설명 드리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필드에 다녀보면 무슨 생각 갖냐면 나 이거 무려 30년이나 했어. 30년 했으니까 가업상속공제 상습법 18조에 2 있잖아. 야 30년 하면 600억이라더라. 600억 범인데 이거 80억 다 공제받으니까 세금 낼 거 없어. 이러고 루즈하게 있다 이 뜻입니다. 물론 600억까지 한도로 있는 것은 맞고요. 가업상속공제는 계속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돼 왔습니다. 한도도 늘어왔고요. 저거는요 말 그대로요 한도입니다. 한도. 600억 범위 내에서 80억을 해준다, 80억 다 해준다 이런 취지가 맞기도 하지만 꼭 체크하실 게 뭐냐면 이분이 갖고 계실 주식의 80억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봅시다. 이분이 갖고 계신 주식의 80억이라는 의미, 이분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현금도 있고 남한테 빌려준 대여금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. 기타 자산들 쭉 해서 자산 총액이 100억입니다. 알뜰하게 경영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 차입금은 20억 정도 있어요. 자본금은 1억 있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가 뭡니까? 이익잉여금이 79억. 이렇게 해야 대차가 맞죠? 합계가 100억이어야 되니까. 그럼 뭡니까?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의미는요. 그리고 주식을 남겼다는 의미는요. 이 주식이 아들한테 간다는 의미는요. 이 자본금 1억 있죠? 1억 누가 다 갖고 있는데 1억이 이 아버지가 갖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니까 이 1억에 해당하는 게 누구한테? 아들한테 간다는 의미인데 이 1억이 설립할 때는 1억으로 무게가 가벼웠지만 잉여금이나 70억이나 갖고 있으니까 그 가치평가에 보면 8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런 뜻이죠. 근데 그러면 80억 해봐야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까지 되니까 80억 다 공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한도라는 것의 의미고요. 한도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했죠, 제가. 한도. 공제를 해주는데 미니마이즈. 어떻게? 600억을 한도로 해준다. 600억과 받을 금액 중에 작은 걸 고르는데 이 받을 금액이 80억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곱하기 1-4억 무관 자산 비율 이걸 곱하게 하고 있습니다.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어서 내 재산이 얼만데요?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 총액이 100억이나 있지만 이 100억을 구성하는 여러 자산들 중에 대여금, 남한테 임대준 부동산, 너무 많이 갖고 있는 현금 이런 애들을 사업무관 자산으로 5가지를 구분해 놓고 있고요. 그 5가지 사업무관 자산의 금액이 크면요.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 20억이 있어. 토지 건물이 합쳐갖고 뭐 60억이 있는데 남한테 임대준 부분이 뭐 30억이 있어. 그럼 50% 아닙니까? 이 100억 중에 사업과 아무 상관없다고 보여지는 이 사업무관 자산이 20억, 30억 있으면요.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50%가 되니까 80억에 1-50% 해버리면 40억이 나오고 40억 공제하는 거예요. 주식 80억 물려받았는데 공제 40억 되는 거래요. 600억은 저 멀리 있는 한도고요. 600억에 기대가지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. 필드에. 상증법 18조의 2는요.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가업이 상속될 경우 가업 상속재산은 10년 이상 하면 300억, 20년 넘으면 400억, 30년 넘으면 600억 이런 한도를 정해놓고 있을 뿐이지 한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? 가업은 어떤 가업을 해줄 거냐? 돌아가신 피상속인은 어떤 요건 피상속인이냐? 물려받을 상속인은 어떤 요건이냐?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저 한도를 다 찾아먹으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가장 걸리는 게 이런 가업 요건, 피상속인 요건, 상속인 요건 이런 요건들은 이 가업상속공제를 신고할 세무사, 회계사가 다 체크해서 막 하겠죠. 근데 정작 가업상속공제액을 결정,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과표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키포인트는요. 요거더라.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더라. 이런 설명이고요. 사업무관 자산 비율은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. 어느 영상을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. 사업무관 자산에서 정하는 한 5가지, 별장, 빌라, 고급주택,
이런 것들, 남한테 빌려준 대여금, 임대용 부동산, 초과 보유 현금, 기타 사업무관 자산, 이런 식으로 5가지들을 정하고 있는데, 이 사업무관 자산에 내가 인생을 갈아놓고 만들어서 성장시킨 자산 총액이 100억인데 그 100억 중에 이런 애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, 그걸 관리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죽어도 우리 회사 주식 물려줄 때는 한도를 300억에서 600억이나 갖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세금 없이 우리 회사 주식은 넘어갈 수 있어,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 거지,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요. 그냥 18조 2에 기억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. 대표님도 다 알아요.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. 공제는요, 저렇게 600억, 300억씩 되는 주식 가치는 흔하지 않고요.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다 찾아먹기 위해서는 사업무관 자산 비율의 관리가 꼭 필요하겠다. 물론 이렇게 공제를 받고 나면은요, 돌아가시고 나서, 즉 요 상속 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라는 걸 또 합니다. 예전에 10년씩도 하다가 7년 줄었다가 5년 동안 사후 관리해서 직원을 너무 많이 자른다든지, 아니면 저렇게 공제를 받아놓고 홀랑 팔아버린다든지, 이런 사후관리 요건도 충족하는지, 즉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검토를 통해서 미리 내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고, 그런 서비스를 우리 대표님들 거래하시는 세무사, 회계사, 어떤 컨설턴트한테 미리미리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.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가지고 안심하시는 게 맞지,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, 기억은 300억, 400억, 600억, 나는 30년 이상 했으니까 600억 한도인데 뭔 걱정이야는 아니고요. 꼭 적어도 6개월 단위로는 누군가가 측정해서 지금 만약에 오늘 돌아가신다면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몇 프로다. 그러면 이 중에 초과 보유, 이 현금 보유량도 관리할 수 있을 거고, 요 대여금, 남한테 빌려간 대여금, 이런 것들도 회수해가지고 다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, 여기를 기계가 있다 칩시다, 기계. 남한테 빌려준 돈 회수해서 기계 20억이 돼버리면 이게 20억 없어질 거 아닙니까? 그럼 사업용 자산 비율이 지금 50%에서 30%로 줄어드는 거예요.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뭐 상속세 실무도 많이 하는 회계사다 보니까 실무를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, 과세 특례 이런 걸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50% 세율을 피해가려는 대표님들, 딴 단어 다 잊어버리고, 원래 여러분들 기억에 300억에서 600억 한도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한도 찾아먹기 위해서는 사업무관 자산 비율 관리를 꼭 하시자. 이게 이번 강의의 테마였습니다. 사실 이 공제액은요, 거래하시는 세무사 회계사가 챙겨주는 겁니다. 챙겨주지만 대표님들이 먼저 알지 않고, 즉 이분이 관심 없으면 물려받을 아들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알고 나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챙겨주는 것과 어렴풋이라도, 제가 강의 드린 정도 레벨이라도 그거 아예 모르고 맡겨버리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더라.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상속세 과세 가액부터 과세 표준까지, 상속세액까지를 그냥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아듣기 편하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강의가 막 히트를 치고 조회수가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시리즈로 막 나가려고 했는데, 그건 저희 희망이었습니다. 희망이고, 이걸 보시고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, 2명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, 늘 마무리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독자 좀 늘려주시고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라고, 상속세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맨날 이렇게 그리죠. 이런 장래의 피상속인이죠. 뭐 살다 죽을 사람이죠. 누구나 죽으니까.